무더운 날씨에 안녕들 하신가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한 번의 이혼을 겪고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여기 채널에 많은 분들이 배우자에게 팽당하는 걸 너무 많이 들었더니 지난 제 과거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못해요. 나쁜 놈들에게 같이 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통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 취미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공부하기 싫어서 놀기 바빴는데 저는 완전 반대였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공부를 좋아하는지 가늠이 되시죠? 대학을 졸업하자 더 큰 세상에 나가서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저희 집안이 중산층 정도가 되어서 큰 고민하지 않고 부탁드렸답니다. 이에 부모님은 단번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원없이 하고 30살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와 취업까지 했답니다. 부모님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도 얼마든지 좋은 직장이 있으니 돌아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딱 5년만 일하고 돌아가겠다고 약속하고 미국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35세 나이에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고 새롭게 시작했답니다. 미국에서 벌어둔 돈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었죠. 한국에 돌아와 취직한 곳은 무역회사였습니다. 거기서 외국 바이어의 동시통역 일과 사무를 맡게 되었답니다. 일은 전혀 힘들지 않았고 재밌었습니다. 게다가 복지와 휴일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유로운 삶을 지낼 수 있었죠. 저는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휴일만 되면 기차를 타고 여러 관광지를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 제 삶은 5년이 지나갔고 어느새 40이라는 나이가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남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빨리 좋은 인연을 찾으라고 하셨답니다. 부모님이 보채서인지 제가 이성을 바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뒤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도 저도 혼자 여행을 하고 있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되었답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저도 혼자 왔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저쪽에 김치찌개 집이 있는데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심심하기도 하고 매콤한 게 땡겼는데 잘 됐네요.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대신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남편은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나이로 보였고 훤칠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간 것 같아요. 저희는 식사를 함께하고 나서 근처 계곡가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많이 하지 않고 이름과 나이 정도만 밝히고 주변 풍경을 즐겼답니다. 잠시 후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시원한 바람을 쐬게 되었고 남편과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현경씨,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혼자 여행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여자를 꼬시나 보죠? 저 그렇게 가벼운 놈 아니에요. 사실 현경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말을 걸고 식사를 같이 한 겁니다. 김치찌개는 핑계였다고요. 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봐요, 성태씨. 아까 제 나이 들었잖아요. 저보다 7살이나 어리면서 무슨 운명을 운운해요? 딴 데 가서 젊은 여자 찾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게다가 요즘 마흔도 청춘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렇게 철벽치지 마시고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저 진심입니다. 남편은 애절한 눈빛을 보내며 연신 사귀자고 고백했는데 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갈 길을 가지 않고 제가 다니는 관광지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어필을 하더군요. 그래서 헤어질 때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저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이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다시 회사 생활로 돌아와 열심히 일하며 지내는데 그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백이 담긴 안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얼마 가지 않아 포기할 줄 알고 일부러 답장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몇 달이 지나도 한결같이 구애하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은 어느새 활짝 열렸고 그이의 문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재회하게 되었고 첫 데이트를 했답니다. 현경씨,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세요? 이제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느끼시죠? 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동안 확신이 서지 않아서 뒤로 도망만 쳤네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럼 저의 연인이 돼주시는 거죠? 맞죠? 네, 그래요. 나이도 훨씬 많고 부족하지만 성태씨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요. 와, 드디어 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현경씨, 앞으로 열렬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성태씨 정도면 괜찮은 여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늙은이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기뻐하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현경씨는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인이 되었고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7살의 나이 차가 있지만 한 번도 나이 때문에 갈등을 빚거나 세대 차이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통하는 게 더 많아서 진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구나 싶었죠. 저희 사랑이 매우 깊어지다 보니 사귄 지 4개월 만에 남편이 청혼을 했답니다. 저 역시 그이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바로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부모님께 그이를 소개했는데 남편을 보고 조금 놀라셨어요. 나이가 많이 어리네. 게다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아서 돈도 많이 모으지 못했을 텐데. 어머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돈은 어머님 생각처럼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경씨가 결혼자금을 많이 보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갚을 테니 염려 마세요. 제 미래는 창창하니 걱정 마시고 현경씨와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맞아, 엄마. 성태씨 회사에서 꽤 능력 있는 직원이야. 그리고 연하 남편은 없는데 내가 돈 좀 써야지. 아이고, 난 잘 모르겠다. 두 사람이 연애하는 건 말리지 않겠다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부딪힐 일이 많을 것 같아. 걱정 마. 우린 운명처럼 만난 사이니까 뭐든지 잘 헤쳐나갈 거야. 그러니까 딸을 믿고 허락해줘. 제가 계속해서 설득의 말을 하자 부모님은 결국 결혼 승낙을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뻐서 손뼉을 치며 쾌재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비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를 보자마자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성태야, 결혼할 여자가 이분이니? 그런데 나이가 좀 있어 보인다? 나보다 7살 많아. 그래도 예쁘지 않아? 내가 첫눈에 반해서 만난 사람이야. 뭐? 7살이나 많다고? 얘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마음먹은 여자를 데려와. 이봐요 아가씨, 내 아들이 철없이 결혼하자고 하면 주제 파악을 하고 선을 그었어야지. 똑같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나? 어? 이건 누가 봐도 내 아들이 아깝잖아. 난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두 사람 빨리 정리해. 어디 늘다리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 건지. 아유, 속 터져.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처음 보자마자 헤어지라는 말을 해. 난 현경이 아니면 그 누가도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놈의 자식이 여자한테 미쳐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을 셈이야? 네 나이면 20대 여자를 데리고 와야지. 40대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되니? 게다가 넌 삼재 독자야. 나이 40에 제대로 애를 낳을 수 있겠어? 무조건 안 되니까 결혼이고 연애고 다 집어치워. 예비 시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하시는 바람에 저는 입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설득해도 나이 많은 저를 며느리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대로 나와버렸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을 더 예비시댁에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건 온갖 막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적기로 하고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안 되겠다. 그만 헤어지자. 자기야, 왜 그래?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했었잖아.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승낙하실 테니까 기다려줘. 아니야, 이젠 내가 싫어. 만약 어머님이 날 받아준다 해도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거야. 매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용기가 없어.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끼리 살림 차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연을 끊고 지내면 자기가 힘든 일 따윈 없을 거라고. 뭐?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모 자식의 인연은 천륜이라고 했어.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런 불효를 해야겠어? 자기가 내 인생의 전부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알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자기랑 결혼할 거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절대 하지마. 그의 눈빛을 보았는데 진심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철없이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이가 없으면 당장 숨쉬는 것도 힘들 것 같았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 순간의 결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생략하고 제가 살던 집에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먼저 말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살다가 고백했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화를 내시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셨지만 제가 성태씨가 없으면 못 살겠다고 울면서 말하자 이해하고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무척이나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님께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땅이 꺼질 듯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니들끼리 아주 잘하는 짓이다. 어린 녀석이 살림 차리자고 했으면 나이가 있는 네가 말려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성태씨와 헤어질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니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니?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성태가 3대 독자인 건 알지? 네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때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자. 정말요, 어머님? 저 꼭 아들 낳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저에게 손자를 낳는 조건을 거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 꼭 아들을 낳으리라 믿었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 임신 테스터기는 계속 한 줄만 나왔습니다. 남들은 부부관계를 잘만 하면 아이가 들어선다는데 저는 도통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네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피곤해하는 남편을 설득해 매일같이 부부관계를 가지며 임신하려고 최선을 다했답니다. 해가 바뀌며 41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와 남편은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동거만 하는 부부관계로 지냈습니다. 제가 혼인신고라도 하자고 말했더니 남편은 아이를 낳으면 그때 하자며 미뤘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남편과 부부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이와 저희 결혼 생활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날을 세우고 집에 들어와 저와 말도 하지 않는 날이 있는가 하면 제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늙었느냐고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당신 자다 일어나니까 진짜 늙은 아줌마 같다. 와, 이 주름 봐봐. 게다가 흰머리는 왜 이렇게 많아? 당신 관리 안 해? 연하 남편이랑 살면 좀 가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일이 바빠서 샵에 못 갔어. 그렇다고 아내한테 늙은 아줌마가 뭐야. 언제는 내 주름이 매력 포인트라면서 이제는 보기 싫은 거야? 아주 보기 싫어. 요즘 당신의 모습을 보면 결혼한 게 후회된다니까. 그러니까 관리 좀 하란 말이야. 여보,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후회한다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아내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이 많은 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상처되는 말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당신보다 예쁜 여자는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지.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게 되었고 내 마누라가 늙은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젊게 살라는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속이 너무 상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혼자 몰래 울고 말았죠.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살찌는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연락해서 임신 소식이 아직도 없냐고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럴 줄 알았다며 자기가 왜 결혼 반대를 한지 알겠느냐고 훈계를 하시고 이제라도 남편을 놓아주라는 말을 하셨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만 참고 견디면 되었는데 이제는 남편까지 제 속을 썩이니 헤어질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반대편 인도에서 남편이 젊은 여자와 걸어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본능적으로 유턴을 하고 남편과 여자를 앞질러 차를 세우고 내렸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누구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깜짝 놀랐잖아. 왜 이렇게 놀라? 바람이라도 피우다 걸린 사람처럼? 제가 호통을 치자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인상을 구기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 아줌마 누구야? 오빠가 말한 스토커야? 늙어 빠진 게 주지도 모르고 우리 오빠를 넘봐? 이봐요 아줌마, 우리 오빠 좀 그만 쫓아다녀요. 오빠가 싫다는데 왜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더니 제 눈을 피하더군요. 확실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간녀에게 똑똑히 전했습니다. 야 이년아, 나 이 자식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아니라 마누라거든? 그리고 너는 늙지 않을 것 같아? 예의 없이 막말하는 걸 보니 어떤 수준인지 알겠다. 가서 공부 좀 하고 가정교육 좀 더 받고 와라. 알겠니? 뭐? 네가 우리 오빠 마누라라고? 푸, 야,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우리 오빠가 뭐가 아쉽다고 너처럼 쭈글쭈글한 년하고 결혼을 했겠니? 전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즉각 남편과 상간녀의 뺨을 연속으로 날렸습니다. 아주 잘들 논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마누라가 버젓이 있는데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나더러 스토커라고? 어이가 없다. 따지고 보면 마누라는 아니지. 그냥 잠깐 같이 동거한 사이잖아.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어? 혼인신고를 했어. 이렇게 된 거 지금 말하는 게 좋겠다.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만 떨어져. 뭐? 이게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줄 아나. 난 내 인생을 전부 너한테 걸었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뭐가 뒤통수야. 남녀가 같이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손해를 본 건 나라고. 늙어 빠진 당신이랑 살아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못 만나고 살았잖아. 여하튼 여기까지 하고 그만 집에 가 있어. 이따가 짐 벼러 갈 테니까 그때 이야기해. 두 년 넘은 저를 무시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그대로 얼어붙어서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뒤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짐부터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이의 팔을 잡고 밀쳤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네 눈에는 내가 안 보이니? 젊은 년한테 미쳐서 이대로 떠나겠다고? 그래, 이제라도 콩깍지가 벗겨졌으니 나가야지. 우리 서로 주고받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헤어지자. 주고받은 게 없다니? 난 당신과 살려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단 말이야. 제발 멈추고 얘기 좀 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이 짐을 싸다 말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얘기해봐. 마지막이니까 들어주고 나가지 뭐. 여보, 이러지 마. 난 당신한테 모든 걸 걸었다고. 나랑 살다가 젊은 여자를 만나 바람 피운 거 이해해줄 수 있어. 한 번쯤은 일어날 줄 알았어. 내가 앞으로 관리도 잘하고 예뻐지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여자랑 당장 정리해. 저는 또다시 자존심을 버리고
남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온갖 인상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야, 내가 너랑 헤어지려는 게 지금 만나는 여자 때문만은 아니야. 너 우리 엄마랑 약속한 임신을 왜 못하는데? 그건 노력하고 있잖아. 조금만 더 있어보면 아이가 들어설 거라고. 헛소리 집어치워. 아무래도 네가 미국 생활하면서 문란하게 놀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라고. 이래서 유학 다녀온 여자는 걸러야 한다던데. 너도 미국 놈들하고 더럽게 놀았지?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문란하게 놀았다니? 난 미국에서 죽도록 공부만 했어. 유학생이라고 해서 다 문란하고 더러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당신이야말로 나 만나기 전에 아주 더럽게 놀았지? 나랑 결혼 생활 중에 바람까지 피우고 있을 정도니 분명 그랬을 거야. 그래, 나 더럽게 놀았다.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늙어 빠진 네가 너무 싫다니까.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야? 어? 정말 1억이야?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대하더니 겨우 이렇게 이별 통보하는 법이 어딨어? 아, 몰라. 이게 다 네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만나는 여자애는 우리 엄마가 소개해준 애야. 어머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늙어 빠진 네가 임신을 할 리가 없으니 널 정리하라고 나한테 소개해준 거라고. 그리고 그 여자 내일을 임신했어. 역시 젊은 게 다르긴 하더라. 어떻게 만난 지 2달 만에 임신을 하냐? 그게 너와 내 애인의 차이점이야. 알겠어? 늙다리인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임신이 안 될 거야. 하여튼 이미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허락받고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만 조용히 사라지면 돼. 알아듣겠어? 그게 모두 사실이야? 시어머니와 당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게, 임신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건 순전히 네 책임이니까 누굴 탓하지 마. 그리고 괜히 우리 결혼을 방해한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렇게 날 버리지 마. 내가 다 이해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날 떠나지 마. 난 당신을 아직도 사랑한단 말이야. 아, 사랑 타령 좀 그만하고 좀 꺼져. 어? 난 너를 만나고 시간만 좀 먹었다고. 진작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났어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너랑 했던 모든 시간이 나한테는 악몽인데 계속 같이 살자는 말이 나오니? 어? 스토커처럼 달라붙지 말고 저리 꺼져. 그이는 매몰차게 저를 버리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눈물로 웅덩이를 만들 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답니다. 사랑의 배신을 당했는데도 마음속에선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보처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영원히 제 곁을 떠나버렸답니다. 정신을 차리는데 몇 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에게 미운 점까지 떨쳐내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 관계였으니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막혀있던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뒤통수를 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 피우는 광경은 너무나 쉽게 수집할 수 있어서 사진을 여러 장 찍고 변호사에게 넘겼고,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간녀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답니다.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어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저에게 위자료를 주었고, 상간녀가 저에게 줄 위자료 역시 전 남편이 대출을 받아 저에게 주었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간녀와 결혼이 하고 싶었나봐요. 여하튼 저는 돈으로 보상을 받은 걸로 만족하고 깨끗이 털어버렸습니다. 괜히 복수에 목이 마르면 제가 망가질 것 같아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죠. 한편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알렸더니 눈물로 저를 안아주시며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겠다며 위로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엄마 미안해.
진작 엄마 말을 듣고 정리했어야 됐는데 사랑에 미쳐서 이런 꼴이 되어버렸네. 나 바보 같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네 남편을 믿었으니 그런 거잖아. 배신한 그 자식이 나쁜 놈이지. 그런데 그런 놈은 꼭 천벌을 받게 돼 있어. 좀 기다려봐. 그 자식 인생이 시궁창으로 처박힐 테니까. 그렇게 엄마는 제 편을 들어주셨고 전 남편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며 모두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잊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뭐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회사에서 더 밝게 일하고 지인들이 남자를 소개해주면 빠짐없이 다 만나보았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으로 잊으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전 남편과 헤어지고 6개월 만에 좋은 남자를 만나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과거의 아픔이 생각조차 나지 않았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이해심과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라 그런지 처음부터 마음이 쉽게 움직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전 남편에게 들러붙어서 저를 버리지 말라고 사정 따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전 남편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바보 같은 행동만 했네요. 저와 남자친구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답니다. 그이는 아이가 생기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며 저희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말해줘서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예비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역시나 개방적이고 신세대셔서 제가 이혼한 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위로해 주셨고 임신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으니 당신의 아들과 행복하게만 살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저는 전 남편과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상도 못한 사람이 저희 집 초인종을 울렸답니다.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 현관문을 슬쩍 열어봤는데 전 남편이 다 죽어가는 얼굴로 저를 부르더군요. 자기야, 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뭐야? 무슨 할 말이 남아서 여길 찾아온 거야? 당장 꺼져.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전 남편이 발을 내밀어 현관문을 막았습니다. 자기야, 나 발 다쳤나봐. 너무 아픈데? 잠깐 들어가서 연고라도 바르면 안 될까? 정말 가지가지한다. 여기 무슨 일로 왔냐고. 잠깐 들어가도 될까? 오래 안 걸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딱 5분만 줄 테니까 빨리 말하고 돌아가. 그래, 고마워 자기야. 그 자기야라는 호칭 좀 그만해 줄래? 너랑 헤어진 게 언제인데 아직도 자기 타령이야. 네 자기는 날 버리고 만난 젊은 년이잖아. 그러자 전 남편은 느닷없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함하며 제 한쪽 다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무릎은 왜 꿇니?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 머리가 돌아서 당신을 버리고 그녀한테 갔나봐.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뿐이라는 걸.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 또 당신이 아이를 갖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어. 내가 미쳤니? 너 같은 쓰레기랑 다시 시작하게? 그런데 얘기나 들어보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당신이 이렇게 비굴하게 나오는 거야? 저는 전 남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듣고 실컷 비웃어주는 것으로 복수를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신과 헤어지고 내가 바람피운 여자랑 결혼식을 올렸어. 그리고 혼인신고도 했지. 내 아이를 가졌으니까 엄마가 서둘러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년이랑 부부 생활을 문제없이 잘하고 있었고 임신한 그년 배가 만삭이 되어 산부인과로 옮겨 아이 낳을 준비를 했어. 그리고 며칠 뒤 출산을 하게 됐는데 글쎄, 태어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어. 참, 그거였어? 그런데 너나 시어머니나 진짜 웃기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전자부터 검사해본 거니? 진짜 애를 중요시하는 집구석이구나? 그게 아니야. 유전자 검사는 할 필요도 없었어. 태어난 아이가 백인이었거든.
그 말을 듣자 저는 크게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뭐라고? 아, 네 마누라가 백인 애기를 낳았다고? 와, 진짜 웃긴다.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 그럼 그년이 미국 놈이랑 놀아난 거야? 그래, 실컷 웃어.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이 날 다시 받아준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여하튼 백인 애기가 태어나자 나와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녀한테 따졌어.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가 미국인이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야. 자기는 임신한 애가 내 애기인 줄 알았다고 뻔뻔하게 나오더라니까. 그러더니 그냥 같이 키우재.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 지 애기를 가슴으로 낳은 아들로 여기고 같이 살잔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던지 혀를 내둘렀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그래서 그년이랑 찢어지고 나한테 온 거야? 왜? 다른 젊은 년을 만나면 되지. 날 찾아온 이유가 뭐야? 그게 그년한테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쪽에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 그녀는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나를 만나기 전에 임신한 걸 몰랐으니 사기 결혼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되려 자기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늘어지더라고. 그래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다가 소송 비용으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서 쓰는 바람에 소송을 포기하고 합의이혼하고 끝내버렸어. 자기도 알겠지만 자기한테 위자료로 준 돈이 어마어마해서 우리 집 거덜났거든. 나는 현재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 신청을 한 상태야. 우리 엄마는 오갈 곳이 없어서 노인쉼터에 지내고 있어. 나는 그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곧바로 회사에서 잘리고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 배달 대행 알바를 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지내고 있지. 자기를 매몰차게 버려서 천벌을 받았나봐. 진심으로 미안해 자기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갚도록 할게. 어? 나랑 엄마 좀 살려줘. 저는 또다시 웃음이 터져서 실컷 비웃고 말았답니다. 야이 등신아, 진짜 왜 그러고 사니? 그러니까 네가 여기 온 이유가 결국은 돈 때문이라는 거네? 왜? 돈도 직장도 없으니까 젊은 여자가 만나주지 않니? 그래서 늙어 빠진 나를 다시 잡으려고 온 거야? 자기야, 돈은 지극히 일부야. 내가 자기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랑 다시 시작해주면 안 될까? 엄마 지낼 곳을 마련해주고 나도 구제해주면 고맙겠어. 사랑도 다시 찾고 엄마랑 나를 구해주면 일석이조잖아. 말인지 막걸리인지 전 남편은 제가 그를 다시 받아줄 거라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주제 파악하라고 제 의사를 확실히 말해주었습니다. 야, 이 거지 새끼야. 그래서 나한테 빌붙으러 온 거니?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네. 내가 미쳤다고 너를 다시 받아주겠니?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자 전 남편이 두 손을 들어 싹싹 빌기 시작했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야,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당장 꺼져. 이런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 자기야, 제발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라. 당신 화가 풀릴 때까지 매일 이렇게 빌도록 할게. 아휴, 나 얼마 뒤면 결혼해. 너와는 비교도 안 되게 완벽한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너랑 재결합 따윈 절대 하지 않을 거니까 꺼지라고. 제가 고함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결혼할 예비 남편이었답니다. 그이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이 남자는 뭔데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질질 짜고 있는 거야? 설마 전 남편이야? 자기야, 미안해. 이 자식이 잠깐 전할 말이 있다고 해서 잠깐 들었더니
계속 이러고 안 나가네. 글쎄,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대. 뭐야?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했어? 당연히 싫다고 했지. 결혼할 예비 남편이 있다고도 말했는데 고집을 부리고 안 나가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예비 남편에게 전했더니 저와 같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백인 애기가 나왔다는 말에 배꼽을 잡고 쓰러지다시피 했답니다. 야, 거짓 꼴대니까 내 여자를 찾아온 거야? 와, 이 자식 이거 남자 망신 다 시키는구만. 아휴,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꺼져라, 어? 그리고 다신 내 여자 찾아올 생각하지 마.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직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면서 남편 행세하는 거냐? 어? 난 이 여자랑 같이 살았던 남편이라고.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니까 너나 꺼져. 뭐야 이 자식아? 이게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구만. 쓴맛을 봐야 나가겠다는 거지, 어? 그래, 쳐봐. 어차피 난 더 내려갈 곳도 없어. 여기서 이기는 놈이 향경이를 차지하는 걸 하자고. 아, 이게 미쳤나 씨. 향경이가 무슨 물건이야? 화가 난 남편은 전 남편을 향해 주먹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을 말이죠. 그러자 전 남편은 몸을 휘청거리며 바로 서려고 했는데 두들겨 맞은 바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졌답니다. 어때? 좀 더 패줄까? 뭐 더 매운맛으로 해줘? 아닙니다 형님. 저 이만 나가겠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야, 너 잘 들어. 다신 내 아내 앞에 얼씬도 하지마. 만약 그랬다가는 뼈도 못 추리게 혼쭐을 내줄 테니까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당장 여기서 꺼져. 찌질한 전 남편은 예비 남편에게 쫄아서 불이 나게 도망을 치고 말았답니다. 자기야, 저놈이 또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 내가 달려와서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그나저나 자기 괜찮은 거야? 난 괜찮아. 아니, 너무 좋아. 자기가 저 자식 패주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 멋진 남편을 얻은 것 같아 행복하다니까. 나야말로 완벽한 여자를 만났지. 바로 당신을 말이야. 그럼 짐 정리를 시작해볼까?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이사 준비를 하고 침대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다가오기 전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는데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임신이래. 2주 됐다네? 아마 그때인가봐. 우리 집 이사 준비하던 날 자기가 나를 뜨겁게 사랑해준 날 말이야. 정말이야? 와, 난 이 새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기쁘다. 이게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아. 당신이 나와 인연이 되려고 아이가 이어준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는 임신 초기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련한 으리으리한 주택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그이는 제가 임신한 동안은 휴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말을 따랐답니다. 그래서 매일 태교에 전념하고 놀고 먹으며 늘어진 팔자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끔찍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부고 문자였는데 고인인 전 남편이었답니다. 소름이 끼쳐서 바로 핸드폰을 닫아버렸지만 왜 죽었는지 궁금해서 전 남편의 친구에게 연락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이는 고시원에서 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네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데다 시어머니를 모시지도 못하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 괴로웠나 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노인 쉼터를 전전하고 다니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잠깐 연민을 느끼긴 했지만 과거 저에게 한 짓을 떠올리며 머릿속을 비웠답니다. 당연히 전 남편의 장례식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행복을 걷어찰릴 따위는 추호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이듬해 건강하고 아주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노산이었지만 아이도 저도 무사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 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마무리해야겠네요. 제가 전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한 것과 배신당하고 그이가 천벌을 받은 이야기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죄짓고 살지 말라고 하나 봅니다. 여러분, 하늘은 존재하니 제 전남편과 같은 짓을 하는 분이 있다면 당장 그 짓을 멈추세요. 기나긴 제 사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